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저는 지난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상담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식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나는 단백질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인지 모르게 기력이 떨어지고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요즘에는 건강 정보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때로는 비싼 단백질 보충제까지 드시면서 노력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못 보시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상담을 시작한 초기에는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똑같이 70대이신데도 어떤 분은 정말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어떤 분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 더 건강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세히 조사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문제는 단백질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먹은 단백질이 근육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에서 흡수가 되고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예전만큼 잘 안 돼요. 젊을 때는 단백질 100을 먹으면 80 정도가 근육에 도달했는데 60대 이후에는 50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절반 정도는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열심히 먹는데 왜 힘이 없지? 라고 느끼시는 이유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력 저장고이자 혈당 조절 센터이고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기도 해요. 실제로 근육량이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아무는 속도도 느려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74세 김영애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는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루 3끼는 꼬박꼬박 드시는데 탄수화물 위주였어요. 밥, 국수, 빵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단백질은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드시고 계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원인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2가지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10년마다 15%씩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20대 때의 절반도 안 되죠.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에게도 중요해요.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줄어들어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두 번째 원인은 기초대사율의 감소예요. 기초대사율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10년마다 2에 3%씩 떨어져요.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근육을 만드는 데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세 번째 원인은 활동량의 감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이 적용돼요. 젊을 때는 직장에서 활동도 많고 계단도 자주 오르내리고
무거운 것도 자주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침대에서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1%예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이 얼마나 빨리 빠지겠어요. 네 번째 원인 단백질 소화, 흡수 능력의 저하. 이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20대 때와 비교해서 60대에는 위산이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지 못해요. 단백질은 큰 덩어리로는 흡수가 안 되거든요.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우리 몸에 흡수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이 분해가 잘 안 돼요. 소화효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양은 훨씬 적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원인은 만성 염증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늘어나요. 이 염증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근육을 더 빨리 분해해요. 동시에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과정은 방해해요.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잘 안 생겨요. 여섯 번째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예요.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근육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근육세포로 아미노산과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도 근육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원인 분석을 보면 답이 나와요. 단순히 양만 늘릴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을 선택해야 해요. 60대 이후 효과적인 단백질의 3가지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화가 쉬워야 해요. 위산과 소화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잘 분해될 수 있어야 해요. 둘째, 단백질과 함께 보조 영양소가 들어있어야 해요. 근육을 만드는 건 단백질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칼슘, 아연,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이 함께 있어야 해요. 셋째, 경제적이어야 해요. 근육 만들기는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지속하기 어렵죠.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금부터 그 5가지 슈퍼푸드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슈퍼푸드는 완전 단백질의 황제라고 할 수 있는 달걀입니다. 달걀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어요. 달걀은 자연계에서 가장 완벽한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어서 생물학적 이용률이 100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은 달걀 단백질이 거의 다 우리 몸에서 활용된다는 뜻이에요. 달걀 하나에는 약 6에 7개 단백질이 들어있고 소화 흡수율이 96%나 돼요. 이보다 높은 흡수율을 가진 자연식품은 거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달걀의 단백질은 소화가 정말 쉬워요. 특히 삶은 달걀이나 달걀찜, 계란탕 같은 형태로 드시면 위에 부담도 없고 흡수도 잘 돼요. 달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뇌 건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줘요. 예전에는 달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어요.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2에 3개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슈퍼푸드는 동양의 지혜,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대두를 가공해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품질이 아주 좋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특히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두부의 가장 큰 장점은 소화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콩을 그대로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두부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두부 한 모에는 약 20에서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가격도 저렴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어요. 두부찌개, 마파두부, 두부조림 또는 그냥 양념장에 찍어서 드셔도 좋아요. 세 번째 슈퍼푸드는 숨겨진 보석, 건새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슈퍼푸드예요. 건새우는 국물 낼 때나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큰 오산이에요. 건새우는 단백질 폭탄이에요. 건새우 20g, 그러니까 한 줌 정도의 단백질이 무려 15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달걀 3개 먹는 양이에요. 더 놀라운 건 건조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된다는 점이에요. 생새우보다 칼슘은 10배, 아연은 5배나 많아져요. 여기서 아연이 정말 중요해요. 아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핵심 미네랄이거든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아연이 부족하면 근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건새우는 이 아연이 풍부해서 단백질 흡수와 근육 합성을 동시에 도와줘요. 실제로 71세 이정자 어르신이 건새우를 꾸준히 드신 지 2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셨어요. 보행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지셨고요. 건새우는 볶아서 드셔도 되고 가루 내서 음식에 뿌려 드셔도 돼요. 건새우전을 부쳐 드시거나 시금치와 함께 무쳐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해요. 네 번째 슈퍼푸드는 바다의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인 연어와 고등어예요. 이 생선들의 가장 큰 장점은 고품질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어 100g에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고등어도 마찬가지로 100g에 20g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 오메가3가 정말 풍부해요. 오메가3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늘어난다고 했죠.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에요.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 분해도 줄어들고 새로운 근육 합성도 잘 돼요. 또한 연어와 고등어는 소화가 잘 돼요. 육류보다 부드러워서 위에 부담도 적고 흡수율도 높아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드시면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뇌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마지막은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물기를 많이 제거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단백질 농도가 훨씬 높아져요. 일반 요거트의 2배 정도 되죠. 그릭 요거트 100g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요.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유산균이 장 환경을 개선해서 영양소 흡수를 도와줘요. 그릭 요거트의 또 다른 장점은 간편하다는 거예요. 간식으로 드시기도 좋고 견과류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영양 간식이 돼요. 설탕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고 취향에 따라 꿀이나 과일을 조금 넣어 드시면 돼요. 이제 이 음식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들, 건새우와 시금치의 조합인데요. 시금치의 비타민C가 건새우의 칼슘 흡수를 30% 정도 높여줘요. 연어와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연어의 오메가-3와 만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돼요.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의 조합은 견과류의 좋은 지방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달걀과 토마토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달걀의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높여줘요. 두부와 김을 같이 드시면 김의 요오드가 두부의 단백질 대사를 도와줘요. 또한 피해야 할 음식 조합들이 있는데요.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먹으면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해요. 단백질 음식과 커피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니까 식후 30분 정도는 간격을 두세요. 콩류와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칼슘 배출도 늘어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4주 완성 근육 강화 식단 플랜. 1주차에는 기초 다지기예요. 아침에는 달걀찜 2개와 두부 된장국, 김치를 드세요.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현미밥, 시금치나물을 드세요. 저녁에는 건새우 볶음과 야채 볶음, 미역국을 드세요. 간식은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를 드시고요. 2주차는 적응하기입니다. 아침에는 연어 샐러드와 달걀 1개, 토마토를 드시고요. 점심에는 두부김치와 건새우 무침, 현미밥을 드세요. 저녁에는 고등어 조림과 브로콜리, 현미밥을 드세요. 간식은 그릭 요거트, 스무디를 드세요. 3주차는 강화하기 단계입니다. 아침에는 달걀 스크램블과 연어 한 토막, 그리고 야채를 곁들여 드세요. 점심에는 두부 스테이크와 건새우 볶음밥을 드세요. 저녁에는 고등어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드시면 되고요. 간식에는 그릭 요거트와 과일을 드세요. 4주차는 완성하기 단계입니다. 위의 메뉴들을 자유롭게 조합해서 드시면 돼요. 이제 몸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될 거예요. 3일차에는 소화가 편해지기 시작해요.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가벼워져요.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져요. 잠도 더 깊이 자게 돼요. 2주차에는 걸음걸이가 확실히 달라져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져요. 3주차에는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요. 오후에 피곤함이 덜해져요. 4주차에는 근육이 단단해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악력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힘이 생겨요. 76세 김순자 어르신은 이 식단을 2개월간 지키신 후 혈중 단백질 지표가 완전히 정상화되셨어요. 헤모글로빈 수치도 올라가고 만성 피로감이 사라지셨다고 하세요. 75세 박성수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40% 향상되셨어요. 예전에는 집 앞 슈퍼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세요. 71세 최정덕 어르신은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정말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충분히 근육을 키우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냥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슈퍼푸드만 기억하세요. 달걀, 두부, 건새우, 연어와 고등어, 그릭 요거트. 이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거예요.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 없이도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인생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